2019년 2차 경찰시험 적중률 형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저귀 특강에서 문제는 다 맞췄고요. 지문은 83개 중에 73개, 88%인데 조금 뭐 조문 같은 거는 그 겹치는 거에서 올렸으니까 16번에 친족상도례부터 봅시다. 저는 이 문제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고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 대부분 맞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친족상도례 자체는 A급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실제로는 친족상도례 A급인데 경찰 제가 해보니까 이 친족 간의 범죄가 너무 많아요. 남의 꿈 치는 것보다 자기 친족 꿈 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A급이 아니고 제가 맨날 분류하듯이 무슨 A급이라고 했습니까? 특A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친족상도례 쟁점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친족상도례에서도 여기는 이제 근친하고 원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작물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답이 2번 작물죄 관련 쟁점이 정답이 딱 뜨는 바람에 또 적절한 거 찾는 거 나와서 딱 16번 보고서 와 대박 막 엄청 좋아했고 또 그 다음에 일단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에도 사기죄가 하나 나왔는데 4번 지무 부동산 관련해서 쟁점 설명드렸던 게 출제가 됐고요. 횡령배임에서는 그 3번에서 우리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동산하고 동산 나눠가지고 보는데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되지만 뭐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점유만 있으면 뭐가 된다? 횡령죄가 된다. 횡령에서 가장 중요한 픽으로 꼽았던 게 3번이 출제됐고요. 4번하고 1, 2번은 좀 어려운 쟁점이 출제됐지만 재산죄에서도 제가 중요하다는 거 다 나왔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막상 생각보다 시험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채점하면 점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꼼꼼하게 읽었으면은 그렇게 틀릴 지문이 아닌데 나중에 나와서 채점해보니까 많은 곳곳의 쟁점에서 낫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가에서 얘기했죠. 학원가에서 키워드 따가지고 하면 개박살 난다고 했죠. 키워드에서 고속버스, 점유이탈, 횡령. 자, 이번 시험이 요걸 노린 것 같아요. 출제자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키워드 알고 있으면 개박살 나라고 작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절토치 봅시다. 고속버스에서 놓고 내린 물건은 일단 점유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포인트가 운전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절도의 개념을 가셔야 되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속버스 운전자가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당구장 금바지 당구장에 놓고 간 것도 그 당구장 주인의 점유가 게시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속버스에서도 발견한 이상 점유가 게시돼서 점유이탈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2번 지문은 뭐 실제 사례관계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번도 주의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에 있어 상속에서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건 저는 답지문 예상했는데 답지문까지는 아니고 나왔습니다. 자, 절도죄 점유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은근히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 실무에서 그 아버지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있어서 제가 막 손들어 보라고 했던 거 고쟁점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나름 풀 수 있었던 게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18번에 3번 지문이 뭐 이 지문이 그냥 그대로 떠버렸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횡령죄에서 사람들은 횡령죄에서 이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한 명의신탁, 명의신탁 A급으로 꼽지만 저는 횡령죄에서 A급은 이거라고 했죠. 부동산하고 아마 보시면 강책 보면 딱 나왔을 거예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딱 나눠놓고 나서 부동산은 등기 중에서 뭐 빼라고 했습니까? 원인무효 등기 빼라고 했죠. 동산 같은 경우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점유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점유자가 처분하는 행위가 횡령이고 부동산 같은 건 명의신탁 등에서 등기된 자가 처분하는 행위를 횡령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애매한 게 자동차가 참 애매하다.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등록하는 제도도 있고 근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니까 동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할래? 이 쟁점이죠. 만약에 자동차를 등록한다라고 치면 등록된 경우만 횡령죄로 볼 것이고 부동산을 본다면 등록된 경우만 등록된 자가 처분하는 행위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자동차를 동산이라 본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는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자동차는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동산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특혜이급이라고 횡령배임에서 저는 명의신탁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자동차를 뭐로 볼 것이냐, 자동차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했던 쟁점이 출제가 돼서 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또 뒤에 꼬아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지입해서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처분하면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차량을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처분해도 어차피 보관자가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느냐?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부분 갖고 속여가지고 어려운 쟁점일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입니다. 지입회사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그 기저귀 특강에서 교재에 있는 겁니다.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했다.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 것을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상 처분한 경우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이제 18번에서 좀 어려운 쟁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2번하고 4번 정도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쟁점부터 하겠습니다. 자, 18번의 1번 지문. 어음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라고 해서 종이에 써가지고 주는 거죠. 이것도 그 기본서에 있는 걸 기억하는데 배서양도에서 써서 주는 거예요. 써서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 뭐 한 거냐면 배서양도 형식으로 좋지만 할인해달라고 하는 이게 가서 팔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 용도를 특정했습니다. 할인해줘. 할인 용도라는데 장식에만 거기만 뒤에다가 배서 사고 파는 것처럼 썼지만 본질은 너한테 맡겨둔 거죠. 맡겨둔 겁니다. 자, 그것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 자, 보면 위탁의 취지 바란다.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내 용도로 특정한 겁니다. 무슨 용도로 하라고 했습니까? 할인 용도로 준 거예요. 할인하라고 준 거지 너 그거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위탁의 취지 반해서 자기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면 이거는 타인 소유물 자기 점유자가 하는 행위로서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어려운 판례가 출제됐고